원장님, 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뱃살만 그대로예요.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들 하세요. 식단도 신경 쓰고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운동도 하는데 살이 좀 빠지는 것 같다가도 결국 허리 사이즈는 그대로인 거죠. 계속 반복되면은 꼭 이런 생각으로 흘러갑니다. 아, 더 굶어야 하나? 운동을 더 해야 되나? 근데요, 만약에 이 뱃살이라는 게 노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근본적인 리듬이 깨져서 생긴 문제라면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면 유독 배부터 나오는지 그 속에 있는 깊은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 몸의 환경을 바꿔서 뱃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야기의 중심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보통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코르티솔의 양이 아니에요. 하루 동안 리듬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 몸의 시계는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코르티솔의 수치를 가장 높여서 잠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힘을 줘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수치가 가장 낮아져서 깊이 쉬고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아침에는 최고점, 저녁에는 최저점.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원래 세팅값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어떤가요? 늘 잠은 부족하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교대 근무처럼 생활 패턴은 불규칙해지고 이런 현대인들의 삶이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시계, 빛과 어둠의 주기를 망가뜨리게 돼요. 이 생체 시계가 흔들리면 코르티솔의 리듬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엔 몽롱한데 저녁엔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코르티솔 리듬이 깨지면 우리 몸은 이걸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활발하게 쓰기보다는 어떻게든 저장해 두려고 합니다. 특히 인슐린이 말을 잘 듣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꿔서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주된 창고가 어디냐? 바로 우리 배, 장기들 사이에 끼어있는 내장 지방인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정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배일까요? 우리 지방 조직 안에는 11베타 HSD1이라는 좀 특이한 효소가 살고 있어요. 이 효소는 힘이 없는 코르티솔을 아주 강력한 코르티솔로 다시 활성화시키는 일을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효소가 다른 데 있는 피하 지방보다 배에 있는 내장 지방에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피를 검사했을 때 내 몸 전체의 코르티솔 수치는 그때는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뱃속 지방 안에는 이 효소 공장이 계속 돌아가면서 자체적으로 코르티솔을 뻥튀기 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 전체는 괜찮은데 유독 내 뱃속만 24시간 내내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곳은 살이 빠져도 뱃살만은 그대로인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뱃속 지방이 스스로 지방을 끌어당기고 쌓아두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잠까지 부족해지면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아져요. 어떤 연구를 보면 다른 건 하나도 바꾸지 않고 잠자는 시간만 충분히 늘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참가자들이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저절로 줄어들고 결국 체중까지 빠지는 게 확인됐어요. 잠이 보약이다 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우리 몸의 대사균형을 바로잡는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카페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카페인은 우리 뇌를 자극시켜서 코르티솔을 인위적으로 더 나오게 만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오후에 피로할 때 또 한 잔, 이렇게 계속 커피로만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도 결국은 밤에 잠을 질을 떨어뜨려서 코르티솔 리듬을 더 엉망으로 만들게 돼요. 뱃살이 쌓이는 환경에 기름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잠, 빛, 식사, 카페인, 운동, 이 모든 게 얽혀서 결과가 바로 뱃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신 피로와 뱃살의 진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법은 명확해지죠? 더 굶자, 1시간 더 뛰자 라는 말로는 꿈쩍하지 않던 뱃살을 움직이게 할 힘은 무너진 리듬을 되찾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내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리셋 버튼은 바로 잠이에요. 목표는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실제로 잘 수 있는 시간은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말에도 평일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잠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수면 패턴이 들쭉날쭉한 것 자체가 우리 몸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안에 커튼부터 활짝 열고 햇빛을 보세요. 아침에 강한 빛이 우리 뇌의 마스터 시계를 다시 맞추고 건강한 코르티솔 분비를 유도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나는 5시간만 자도 괜찮던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딱 2주만 속는 셈 치고 한번 지켜보세요. 낮에는 얼마나 집중이 잘 되고 식욕이 안정되는지 스스로 놀라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인 커피 사용법이에요. 무조건 커피를 끊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타이밍을 바꿔보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몽롱한 상태에서 커피부터 찾으시는데 사실 기상 직후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코르티솔이 가장 많이 나올 때예요. 이때 카페인이 추가로 들어가면 몸이 스스로 깨어나는 걸 방해하고 카페인에 대한 내성만 키우게 돼요. 커피는 일어나서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기다렸다가 첫 잔을 드셔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오전 내내 느끼는 에너지의 질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위해서 늦어도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드시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주세요. 세 번째는 운동의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뱃살을 뺀다고 러닝머신 위에서만 시간을 보내셨다면 이제는 근력 운동에도 좀 더 집중하셔야 해요.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내장 지방을 줄이고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데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나와요. 근육이 우리 몸의 혈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이기 때문이죠. 하체의 큰 근육들을 포함해서 전신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고 운동을 한 다음 날은 반드시 쉬어서 몸에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유산소는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꾸준히 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내 몸의 회복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과격한 운동은 스트레스만 더 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식사 타이밍이에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는가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요. 오전에 인슐린이 가장 일을 잘하고 저녁에 갈수록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늦은 저녁이나 야식은 혈당을 훨씬 더 크게 올리고 먹은 걸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하기도 쉽게 만들죠.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서너 시간 전에 좀 가볍게 마치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만약 배는 부른데 먹고 싶다면 그건 진짜 배고픔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땐 일단 물 한 컵을 마시고 단백질이나 채소 같은 걸 조금 먹은 뒤에 5분만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강력하게 밀려오던 식탐이 생각보다 금방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면서 체중계 숫자보다는 허리 둘레를 한번 재보세요. 매주 똑같은 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 줄자로 재보는 거죠. 체중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조금씩 줄어드는 허리 둘레를 보면 이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딱 2주만, 정말 딱 2주만 시간을 내서 당신의 몸을 위해 한번 투자해보세요. 7시간에서 9시간의 규칙적인 수면, 아침 햇빛, 똑똑한 커피 타이밍, 근력 운동, 그리고 가벼운 저녁. 이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되찾는 것이 뱃살을 빠지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출발점이에요. 마지막으로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준을 넘어서는 증상들이 있다면 이건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병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얼굴이 발덩이처럼 붓거나 목 뒤에 살이 불룩하게 붓는 쿠싱 증후군 같은 증상이 보이거나 반대로 살이 의도치 않게 계속 빠지고 피부가 까매지면서 너무 기운이 없고 짠 음식이 자꾸 당기는 증상들을 보이면요, 이건 반드시 병원을 오셔서 정밀한 호르몬 검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뱃살만 빠지지 않는다는 그 답답함이 더 이상 칼로리나 의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오늘 확실히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